안녕하세요. 저는 37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됐던 날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진 모르겠지만 아마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네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잖아요. 저 역시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고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긴장되는 첫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 사람은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눈을 마주쳤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무언가 평가받는 느낌을 받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수를 주는 듯 시모의 눈동자는 쉬지 않고 제 몸 여기저기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자리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예비 시모의 안내를 받으며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온다고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시모는 편하게 생각하라며 음식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처음 만남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받게 되는 질문은 생각보다 가벼운 질문들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음식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난감해지기 시작하자 그 사람도 직설적인 질문들에 당황했는지 시모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하는 일은 뭐고 모아둔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몸은 정상인지 물어볼 수 있잖아. 내가 원래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래도 뭐든지 확실한 게 좋은 거니까. 내 아들이랑은 오랜 기간 교제했어도 나랑은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질문들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밝혀질 거 사소한 거라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건 진실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보다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 말은 편하게 해도 되죠? 카페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 그래도 내 아들과 비슷한 수준은 되는 거지? 물장사라 남는 것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실례인가? 어차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지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 그래도 내 아들이 의사인데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엄마, 그런 걸 지금 왜 물어봐요? 제가 버는 것보다 많이 버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리가 좋아서 유동 인구가 많아요. 카페가 2층까지 있는데 날 더운 여름에는 손님이 꽉 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민한 질문은 가려서 해주세요. 그래봤자 물장사이고 계절 타는 업종이잖아. 의사인 너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 돈도 많이 벌면 혼수 준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의사 남편 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 내 입장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시모는 그 사람이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제 앞에서 시모가 생각하시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인사드린 첫날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서 결혼을 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 같아 기분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시모에 대한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저를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좋으신 분이실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을 잡고 양가 집안 함께 모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시모의 한마디에 저희 가족의 얼굴은 굳어버리게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밀기 시작하시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어요. 이게 뭔가요? 혼수 품목 리스트요? 도대체 이게 몇 장이에요? 이걸 전부 다 저희가 준비하라는 건 아니시죠? 저희가 경제적인 선에서 준비하라고 주신 건가요? 이렇게 많은 혼수 품목은 처음 봐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거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해서 뺄 거 빼고 딱 필요한 것만 준비한 거니 제가 건네드린 혼수 품목 리스트 안에 적혀있는 물품은 전부 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그 정도는 받아야 의사사회 보실 수 있죠. 그래도 배려해드려서 이 정도이지 원래 더 많았어요. 하도 제 아들이 옆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도 한 발 물러난 겁니다. 혼수 품목 전부 가능하신 거죠? 어떻게 이걸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무 억지 아닌가요? 아무리 의사 사이 좋다고 하지만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의사 사이 하나 두고 지금 저희랑 장사하시는 건가요?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느 정도껏 조건을 내미셔야지.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무리한 제안은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럼 의사 사이 보는 게 쉬운 줄 아셨어요? 땡빚을 져서라도 8톤 트럭 정도는 꽉꽉 눌러 채워주셔야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저희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럼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뭐 땅 파서 아들 의사 만든 줄 알아?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다. 나는 당연히 내 기준에 맞는 혼수 품목을 제시한 건데 받아들이기가 힘들다잖냐? 엄마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말을 따라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와 상의했던 것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네요. 이런 것들이 엄마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소소하게 진행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남들이 아는 기본적인 거 받으려고 너를 의사로 만든 줄 알아? 너랑 결혼하면 누가 제일 득 볼 것 같아? 내 앞에 얼굴 마주보고 앉아 계신 예비 사돈분들이다.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의사 사이 얻었다고 자랑하며 다니시겠지. 그것뿐이겠어? 돈도 잘 버니까 앞으로 평생 용돈도 두둑하게 들어올 테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네가 일하는 병원으로 달려갈 거 아니니? 이런 것들을 전부 아무런 노력 없이 무상으로 커져 먹겠다는 건 도둑심보 아니냐고. 사부인,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의사 사이가 예전처럼 대우가 좋은 줄 아세요? 어디 조선시대에서 살다가 오셨어요? 의사가 대단하긴 하나 요즘은 사자 직업 그렇게 좋은 대우 못 받아요. 이건 저희도 받아들이기 힘들겠네요. 엄마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모의 생각 없는 제안으로 인해 엄마가 정말 많이 분노하셨죠. 혼수품을 8톤 트럭에 꽉꽉 채워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다 싶었죠.
결국 무난하게 끝이 날 거라 생각했던 상견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모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며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네요. 예비 신랑은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난감한 표정을 보였지만 이미 부모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줄 마음은 없으셨습니다.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셨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저 또한 엄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을 만큼 시모 행동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예비 신랑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할 말이 많으셨는지 현관문을 열어주셨고 그 사람은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내 딸이 실수한 것도 없다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미셨다는 건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잖아.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분 나쁜 상황이었다는 거 자네도 인정하지?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혼수 품목 리스트 적어오신 대로 준비하라는 거야? 내 딸이랑 결혼시킬 마음은 있다고 하신 겐가? 우리 집안이 형석 씨보다 잘 사는 건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더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야? 어머님이 하신 행동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라고. 어머님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들 전부 다 적으신 것 같던데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새 제품으로 바꾸실 생각이신가 봐. 우리 부모님이 아까 너무 흥분하셔서 무작정 나오시면서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우리 가구 뭐라고 하셨어? 결혼은 없던 걸로 말씀하셨어? 아니면 우리가 혼수 품목을 전부 다 해올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결혼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거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봐. 뭘 얘기해? 자네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건 미안하지만 내 딸이 자네랑 결혼하면 안 봐도 뻔하네. 사부인에게 엄청 시달리겠지.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자네 어머니는 의사 아들 하나 만들었다고 껍데기까지 벗겨먹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누가 결혼하겠다고 나서겠나?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무슨 물건 교환하는 것처럼 아들, 딸 결혼하는데 보상을 받으려 해? 결혼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상처를 깊게 받으신 부모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대 의사를 확실하게 표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길게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실 때까지 건들지 않고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와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네요.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하게 됐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셨고 시모의 말을 침착하게 들어드렸습니다. 저번에 내가 좀 심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도 그렇고 사돈분들은 왜 앞만 보고 멀리를 바라보려 하지 않는 거야? 의사 생활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제일 이득이겠어?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것 같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부른 거다. 그래서
결혼 얘기 없던 걸로 결정하신 거니?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너희 집안이 부족한 거야? 솔직히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형석 씨랑 제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달갑지는 않지. 생각을 해봐라. 의사인 내 아들과 카페에서 물장사하는 너랑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 직업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너를 인정해 주려 했던 건 돈 좀 번다고 하니까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혼수 품목 리스트 준비해서 건넨 거였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면 되고. 너 말고도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여자들 뒤에 한 트럭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말한 조건이 힘들 것 같으면 미련 버리고 헤어지면 되는 거다.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내 아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형석 씨 가지고 지금 장사하시나요? 더 이상 들어주지 못하겠어요. 그냥 헤어지는 게 현명할 것 같네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없는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집안을 무시하시는 건 저 또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시모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알려준 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럼 내가 집에서 나올게. 부모님과 인연 끊고 함께 살면 되잖아. 우리가 굳이 이런 식으로 허락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불행해질 거면 차라리 엄마 얼굴 2번 다시 안 보면 되는 거잖아. 이대로 헤어지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건데 엄마가 저렇게 나오시면 미련 없이 등 돌려야지 어쩌겠어. 그동안 계획해서 설득시켰었잖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미련 없이 집에서 나올 테니까 나 믿고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결정해서 사는 인생이잖아. 그 사람은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저에게 털어놨어요. 저와 함께하기 위해 부모님께 통보하고 오겠다 했지만 이 방법 또한 잘한 결정인지 몰라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결국 그 사람은 부모님께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는지 늦은 저녁에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밖에선 그 사람이 시모를 말리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줄까봐 아빠는 서둘러 현관문을 여셨네요. 이 늦은 시간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할 말이 있으시면 다음날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건데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시면 저희도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 네가 뭔데 내 아들과 인연을 끊게 만들려 하고 있어? 둘이 알아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어머님 이런 분이신지 정말 몰랐는데 엄청 이기적이시네요. 하나부터 10까지 어머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모든 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아까 형석 씨랑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는 사이예요. 헤어지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전부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이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대로
맞춰줄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네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감정도 무뎌지고 결국엔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머님의 존재는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드셔서 서로가 헐뜯고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아야 하나요? 결국 저희는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저희 마음 변하지 않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시고 대화로 풀어나가자니까요. 결혼은 사람을 거래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으면 그런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게 부모 아닌가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아들, 엄마랑 정말 인연 끊을 거니? 그 길이 정말 현명한 길일까? 엄마 말 듣거라. 이런 집안 말고 너랑 똑같은 의사 집안이랑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 결혼할 때 왜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둘이 잠깐 사랑하는 감정은 세월이 지나면 무뎌지게 되어 있고 결국 현실을 보는 눈이 떠졌을 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인생을 너보다 몇 배는 더 살아온 엄마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자. 둘이 헤어지고 서로한테 맞는 사람 찾아가는 거야.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저와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는 자신이 생각했던 대답과는 다른 선택을 보여준 아들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순식간에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치셨습니다.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시모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양가 집안이 이렇게까지 서로 헐뜯으면서 얼굴을 붉히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동네가 시끄러워져서 주민분들께서 신고를 하셨는지 저희 집에 경찰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상황은 겨우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그 사람을 저희 집에 놔둔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이미 저희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네요. 시모 한 명이 불러온 파장은 엄청났고 정신적인 충격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원하시는 대로 8톤 트럭만큼 혼수품을 꽉 채우라던 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는 시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예비 신랑을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모의 악독한 행동들 때문에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계신 상태였죠. 그 사람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더 이상 시모는 안 계실 거라며 얼굴 보는 일은 없을 거라는 확고한 대답에 결국 받아주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소규모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 시모께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도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고민이 많아 보였네요. 그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어머님께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선택한 결정에 어머님이 따라오시지 않으셨잖아. 나는 또 다른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선택은 형석 씨가 하겠지만 후회 없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 마음을 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도 없을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질까봐 섣불리 저희 결혼 소식을 알려드리자는 말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만큼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시모의 행동들은 언제 어디서 튈지 모를 정도로 판단하기가 힘든 상태라 결혼식 장소를 시모에게 말해준다면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예비 신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당일까지 전화를 하지 않았었죠. 예비 신랑은 시모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은 것 같아 보였어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결혼식을 진행하려는데 아는 지인이 거친 숨을 반복적으로 내쉬면서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고 밖에서 누군가 난리를 치고 있다는 말에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대기실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더니 웨딩드레스까지 찢어버렸습니다. 시모는 결혼식이 진행되기 전까지 꾹 참고 계시다가 식이 시작됨과 동시에 노래가 식장에 울려 퍼지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아주 살판 났지? 너희들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제발 놓고 얘기하세요. 엄마, 그 전 당장 놓으세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저희랑 인연 끊겠다고 하셨으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형서가 정신 차려라. 너는 이런 집안에서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저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거야. 나중에 너를 이용해 먹으려만 할 거다. 왜 엄마 말은 단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야 그때 돼서 엄마가 했던 말이 옳았다는 걸 깨달을 거야? 너의 실수는 엄마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랑 이렇게 인연 끊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엄마 옆으로 오거라. 우리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시모의 상태는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시모가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며 급하게 달려와 저를 분리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예비 신랑이 손을 잡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시길래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고 결혼식은 무조건 진행될 거라면서 그 사람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 사이 부모님께서 달려오셨고 3시간에 걸쳐 힘들게 만들었던 헤어스타일을 전부 헝클어진 상태로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닌 웨딩드레스까지 전부 다 찢어놓은 상태라 그 피해는 엄청났었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시모를 밀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따라오신 시부가 옆에서 죄송하다며 말리고 계셨지만 처참하게 변해버린 저를 보신 아빠는 이성을 되찾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네요. 결혼식장에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빠를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고 시모는 분노한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셨는지 결혼식은 다 망쳐놓으시곤 급하게 도망가셨네요. 결국 결혼식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심각해진 상태라 결혼식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여기에서 그만두면 시모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며 관계자와 만나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헝클어진 머리를 급하게 재정비해줄 스타일리스트와 웨딩업체 매니저가 새로운 드레스를 가져다 주셔서 겨우 결혼식을 끝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빠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발견했던 저는 아빠를 외쳐 불렀지만 듣지 못하셨는지 처음 본 사람의 차에 올라타셨어요. 저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아빠가 올라탄 큰 차를 가리키며 쫓아가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해주면서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엄마와 함께 올라탄 뒤 아빠를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달려가고 있었는데 익숙한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정차한 곳은 시모의 집 앞이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몰라 저희도 서둘러 차에서 내렸는데 시모가 아빠를 발견하시고 현관문을 열며 걸어 나오셨고 가까이 다가오는 시모를 마주한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트럭에 달려있던 거대한 호수를 들더니 시모의 얼굴 앞에 들이댔고 저희는 아빠의 돌발 행동에 뭐 하시는 거냐며 소리치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서 느껴지는 이상한 냄새는 불쾌할 정도로 코를 자극했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제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저는 그만하시라며 아빠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저희 결혼했잖아요.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요. 저는 아빠한테 불이익이 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버튼 누르지 마세요. 어머님은 뭐 하세요? 그동안 하신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시라고요. 온몸에 분유를 뒤집어 쓰고 싶으세요? 뭐라고? 저 트럭이 분유차라는 거야? 어쩐지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니. 저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결혼식에서 그 난리를 피웠겠어요.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호수 내려놓으시고 저희 말로 하면 안 될까요? 말로 하자고? 그럼 그쪽은 내 딸과 대화로 풀어나갔어? 얼굴 보자마자 머리채 잡고 드레스까지 찢어 놓았으면서 분뇨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싶지는 않나 봐. 내가 왜 이 분뇨 트럭을 빌렸을 것 같아? 그쪽이 분뇨보다 못한 행동을 저질렀는데 이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응원은 못 해줄 망정 마음에 상처나 주고 자신의 이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쪽은 분뇨도 아까울 정도로 인성이 바닥인 사람이야.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바로 얼굴에다 분뇨를 덮어 씌워주겠어. 뭐하고 있어? 대답 안 할 거야?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하라니까? 아빠는 시모의 얼굴에 분뇨 호수를 들이밀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일 시 버튼을 누르려 하고 계셨어요.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린 아빠의 눈빛을 보고 겁에 질렸는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며 아빠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에게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말에 시모는 결국 제 바지가락을 붙들며 용서를 구하셨고 급격하게 몰려오는 압박감에 결국 실신을 하게 되셨네요. 분뇨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아빠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셔야만 했어요. 엄마는 그런 시모의 행동들을 전부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상황이 정리가 된 뒤에야 저희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는 2번 다시 연락도 오지 않고 남편과도 만나지 않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빠는 평생 동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을 거라며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분노하셨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언제든 괜찮으니까 함께 저녁을 먹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현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식의 행동을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이 돼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아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고민하다 보니 저 혼자만 알게 되었는데요. 인생 선배님들께서 앞으로 어떤 식의 처신을 해야 지혜로운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